좋다점, 보이는 타로 사주 점술 상담 플랫폼이 12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전화 방식과는 다른 보이는 상담 서비스라고 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담사도 모집 중이라고 하니 입점을 원하시는 상담사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뭔가 이 카드들을 딱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겹게 혼자서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상대방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남은 상태이긴 한데 우리 여러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너무 지치고 피폐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잊혀지게 할 만한 사람이 차라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 사람이 끝날 당시에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났다? 뭔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끝났다? 라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자체를 여러분한테 전가를 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가 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망가듯이 헤어짐을 통보했거나 아니면 뭔가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가 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어떤 여지 주는 멘트들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잘 지내, 아프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이런 상투적인 이상한 멘트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 아예 뭔가 헤어짐조차 없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수 타듯이 끝나버렸거나 완전 이 사람이 극 회피형이라서 아직까지도 뭔가 이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이다 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만약에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과 딱히 뭔가 명확한 끝도 없었고 명확한 시작도 없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이 관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여지를 주는 듯한 어떤 좀 다정한 말들, 행동들, 뭔가 츤데레같이 아닌 척, 무심한 척 하면서 여러분을 좀 챙겨주는 듯한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제3자가 있거나 여러분과 멀어지고 나서 어떤 제3자가 생겼다, 환승을 했다, 잠수를 타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굉장히 좀 회피성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튼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좀 신뢰가 많이 깨질 대로 깨졌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헤어졌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랑 내가 알던 이 사람의 모습이랑 완전히 좀 딴판이었다. 완전히 좀 달랐고 그 헤어질 때의 모습이 너무나 최악이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좀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라고 하면서 좀 미련을 가지고 있으신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살짝 저는 느껴지는 게 뭔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자기만의 쪼가 있다? 고집이 있다? 자기만의 어떤 세상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제일 옳아. 내 말이 다 맞고 너는 틀려. 약간 내로남불적인 부분도 보여지고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없고 살짝 좀 꼰대 같은 면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에 한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참 순하다, 뭔가 착하다 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한테만큼은 조금 뭔가 이기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짝사랑이신 분들이거나
그랬다면 이분에게 이미 좀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좀 당한 상태이다. 어떤 표현을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들을 또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간을 본다? 간제비 같다? 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좀 회피하는 편한 방식을 택할래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재고 있다고 하죠. 뭐 이 사람이 줄자도 아닌데 살짝 재고 있어요. 간제비처럼. 근데 뭐랑 뭐 사이에 재고 있다는 건지 그게 정확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쩌면 뭐 제3자랑 여러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 제3의 문제, 이 사람의 상황 문제, 뭐 바쁜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 사이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바쁘거나 좀 자기 삶이 힘든 사람 같긴 해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제가 사실 느껴지는 건 뭔가 이분과 아직 뭔가 진지한, 뭔가 진정한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제외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분과 좀 단기적으로 끝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끝날 당시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 뭔가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내버려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처음에는 진짜 다 퍼줄 것처럼, 뭔가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난리 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좀 애매해졌지? 왜 이렇게 이 사람 간만 보지? 왜 이렇게 뭔가 차게 식어버린 느낌이 들지? 저는 살짝 그렇게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금사빠 기질이 좀 다분한 건지 뭐 그거는 그 사람만 알겠지만, 애초에 뭔가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에 있어서 그 사람과 완전히 깊은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꽂혀서 몰입을 해서 사귀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좀 흥미로 사귀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인 끌림? 이런 걸로 좀 사귀거나 좀 가볍게 사귀는 분 같기도 하고요. 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1순위야.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일이나 내 바운더리 안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내 연인은 살짝 2순위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뭔가 책임감도 강해 보이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갓생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뭔가 어른 같다기보다는 애 같다? 애기 같다? 라는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좀 구속이나 어떤 집착, 핍박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 같기는 해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지나치게 거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살짝 이런 마음이에요. 너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기는 해. 호감이 있기는 해, 아직도. 그런데 좀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 지금 너한테 다시 다가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쩌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랑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반복적인 어떤 좀 짜증나는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갈등 자체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좀 사소한 문제들 같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도 좀 짜증이 나고 여러분도 좀 짜증이 나고 아무튼 좀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분의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볼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여러분이 요즘 따라 계속해서 궁금하고 뭔가 종종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이 뭐 하고 사는지,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다 궁금해하고 있다,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실제로 좀 염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라는 카드인데, 뭐, 실제로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겹지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분은 실제로 자기 친구들이나, 뭐, 겹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근황을 물어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하고 사는지 계속 궁금해한다, 뭔가 떠보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좀 궁금한 것 같기는 해요. 뭐 하는지.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좀 현실적인 버거움 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신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놓아버릴까?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릴까? 나도 이 관계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기다려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여러분이 마더 테레사인가요? 여러분이 간디인가요? 여러분이 무슨 부처, 뭐 석가모니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러다가 돌부처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건 좀 이 사람의 어머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죠. 뭐 아들을 키우나요? 딸을 키우나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분과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주차 어쩜 뭐 지금 연락 중이시거나 아니면 연락이 좀 최근에 닿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소심한 염탐? 이런 걸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랑 4주차쯤에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어떤 호감 표시를 한다 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하는 연락 자체가 근데 조금 찔러보듯 한 연락일 수가 있거든요. 뭐 해? 자? 뭐 잘 지내? 살짝 이런 느낌으로. 뭔가 진정성 있는 연락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막 질질 짜고 막 장문으로 편지 보내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1, 7, 0 그리고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좀 뽑아 드려 볼게요. 조언 카드 어번던스. 좀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좀 피폐한 상태이고 연애사에 있어서 좀 빈곤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풍요로움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도 또 똑같이 뜨네요.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조만간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접점이나 어떤 살짝 가벼운 연락 뭐 이런 닿을 만한 루트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하나 더. 너무 막 지금 기다리고 있다. 피폐해졌다. 너무 이 상태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너무 질질 끌고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본인을 좀 이런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좀 활동적인 액티비티, 뭐 밖으로 많이 나가라, 일부러 사람을 더 많이 만나라 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복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점이나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상황 한번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뭔가 두 분 사이 관계가 뭔가 화끈한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되게 이 관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뭔가 되게 조용하고 무난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고, 차라리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 끝을 내버리거나 확실하게 시작을 해버리거나 어떠한 표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뭔가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분과 끝날 당시에 되게 이분께서 좀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어떤 막말이다 싶은 말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너한테 전혀 마음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좀 심장을 후벼 파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냉정해질 수가 있지? 그렇게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그렇게 진짜 무슨 결혼할 것처럼 난리 칠 땐 언제고, 어떻게 그래 버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통해 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끝을 낼 거면 내가 차라리 끝을 내야지. 왜 네가 주도권을 가져? 왜 네가 이 관계에서 갑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억울해 하시는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나는 내가 나름대로 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괴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특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차라리 진짜 뭔가 대판 싸우고 뭔가 개같이 싸우고 끝났으면은 미련이라도 안 남았을 텐데, 뭔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려서 좀 애매하게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연애 자체도 그리고 끝도 이 사람이 다 먼저 시작을 했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방적인 느낌이 커요. 그래서 왜 시작도 끝도 네가 해? 약간 이렇게 좀 짜증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끝날 당시에도 좀 비겁하게 좀 도망치듯이 회피하듯이 끝난 느낌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진짜 애매하게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네요. 뭐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만날 때는 되게 좋은데 뭔가 연락은 이상하게 잘 안 닿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이상한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나를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하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까요? 되게 끝날 당시에 이 사람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이없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나도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고, 고민도 많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끝날 당시에 혹시 이 사람이 좀 많이 바쁘거나 좀 힘든 사람이었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홀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이없게도 이 사람 딴에서는 자기가 좀 열심히 했고 여러분에게 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한테 좀 잘해줬다, 표현도 많이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미친 것 같죠? 네. 근데 왜 여러분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스스로 좀 자책하시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만큼 나는 너한테 사랑을 주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 분께서는 멀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 아,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어떤 제3자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좀 순탄하게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후회 아닌 후회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시간이 좀 지나 버렸는데 내가 다시 다가가고 다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과연 재생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을 이제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타이밍이 많이 어긋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타이밍이 아닌 거면 인연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관계를 억지로 묶고 억지로 좀 매듭을 짓고 억지로 다시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예전만큼 좀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나중에 먼 미래에 너랑 내가 다시 한번 만난다면 그때 좀 제대로 좀 사과를 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 그냥 좀 피해 있고 싶어. 왜냐면 나 좀 피곤하거든.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숨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자기의 굴 속으로 비겁하게 숨어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비겁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스스로도 이 관계에서 어떤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관계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좀 고집, 자존심 이런 게 좀 어마어마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지기 싫어. 지기 싫고 내가 먼저 절대 연락하기는 싫어. 이미 나도 매달릴 만큼 많이 매달려봤고 나도 표현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먼저 질질 짜면서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질질 짜고 자기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애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뭐 이분과 딱히 어떤 접점이 크게 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이 많이 어긋났다라고도 보여지고, 뭐 이분의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자기도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고, 좀 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멀어질 당시에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완전 끝났다. 나도 이제 해방이다. 이제는 나도 게임이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여사친도 다 만나고 남사친도 만나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최근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나 호감이 생기고 있다. 다시 어떤 고민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좀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염탐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진짜 뭐하고 사는지, 자기 없이도 잘 사는지 궁금하신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염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 두려워. 이 사람 또한 여러분과 좀 비슷한 마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좀 하하호호 좀 친구 같은 연인 사이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고 이미 좀 서로의 마음이 많이 닳고 닳았고 타이밍도 많이 어긋나 버렸고 시간도 좀 지나 버렸는데 다시 다가간다고 무슨 변화가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이 사람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쩌면 좀 존중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특히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더 잘못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뭔가 갈등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회피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갈등이 있으면 바로 자기 동굴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이상하고 좀 비겁한 분 같기도 하거든요. 미치게 하는 분 같아요, 사람을.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알고는 있네요. 자신이 좀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자존심도 세고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네요.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면은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하고 먼저 들이대고 먼저 대시하고 사과 장문으로 보내고 그래야죠. 근데 비겁하게 숨어 있고만 있네요. 빤스런 치고. 아휴. 제가 오늘은 좀 모든 관계를 위한 리딩이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리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제가 사주에 좀 불이 많아서. 네, 그러면 이분과의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흐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 아니면 4주차쯤에 어떤 시그널이나 찔러보듯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재회를 위한 연락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뭐 잘해보고자 하는 연락이라기보다는 진짜 어쩌면 진짜 찔러보거나 아니면 살짝 저는 이런 가능성도 보여지거든요. 뭐 육체적인 관계를 원함으로써 여러분한테 찝적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진심이 뭔지 확실하게 좀 판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4주차까지 안 온다 하면 꽤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2달, 3달까지도 갈 수 있는 느낌이라서 이때 조금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 먼저 여러분께서 연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7, 4, 1,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드려 보겠습니다. Recovery. 이 카드가 뜨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심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진 상태이거나 아니면 체력도 안 좋고 지금 어디 아픈 곳이 있냐고요. 특히 뭐 허리, 뭐 경추 쪽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회복에 신경을 더 써라. 여러분이 1순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Listen to your intuition 이라는 카드인데 여러분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시래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사람과 재회가 될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질지 다 여러분의 직감에 달려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직감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구독까지 모두 다 잘 복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채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3번 분들의 상황 한번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뭔가 카드들이 되게 심상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아무래도 좀 재회로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짝사랑이나 좀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되게 우선 이분과 이별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이별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예고 하나 없이 뭔가 다가왔던 이별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제 생각에는 좀 통보식으로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분에게 먼저 헤어짐을 고했을지라도 딱히 그 전까지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통보를 내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그 전날까지도 하하호호 뭔가 즐겁게 놀다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좀 비극처럼 헤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더더욱 좀 억울하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끝나고 싶은데, 어떤 소통이라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재회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한편으로는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학업적인 문제나 뭐 바빴다던가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지금도 오랫동안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희망 아닌 희망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뼈저리게 후회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뭔가 질질 짜면서 매달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끊음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미련이 많이 남는 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과의 이별은 유난히 마음에 많이 남았고 좀 많이 괴로웠다, 많이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두 분께서는 어떤 좀 감정적인 교류도 잘 됐던 모습이 있고, 나름대로 좀 말이 잘 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한순간에 이 사람이 되게 어이없게 이별을 해버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의 배신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나한테 좀 보여줬던 어떤 다정한 모습들이나 나한테 잘해줬던 모습들은 다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짝사랑이시거나 지금도 뭐 연락 중이신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은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피드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뭐 고백도 해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고백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좀 모른 척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심란하다. 이 관계에서 어쩐 발전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뭔가 내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 들고, 우리는 뭔가 어떤 우리 사이에서 큰 선이 하나 있는 느낌? 큰 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라서 그 벽을 감히 내가 뚫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뭔가 이분께서는 끝날 당시나 뭐 멀어질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너한테 좀 따지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고, 나도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 어떤 오해를 바로 잡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너한테 나도 못다한 말들이 많아.
근데 그걸 좀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걸 이제 와서 좀 바로 잡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와서 내가 뭐 구구절절 해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좋은 모습으로 하하호호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의구심을 품고 의심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께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좀 괴로워했던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방치해뒀거나, 여러분에게 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모진 말을 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약간 미안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떤 주도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갑이라는 사실도 알아. 내가 손을 내밀면 너가 받아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 다시 다가가면 네가 뭔가 엄청나게 좀 화낼 것 같고 나한테 진짜 욕하면서 뺨 때리지 않을까? 진짜 나한테 너도 모진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존심 싸움,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기싸움, 약간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 또한, 쫀심이 굉장히 좀 센 분이라서, 내가 먼저 나섰다가 여러분이 좀 모진 말을 하거나, 진짜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뭐라 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까지 자기는 못 맞춰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여러분이 좀 궁금하다, 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크게 들고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뭐 하고 살지? 지금 뭐 남자 있나? 여자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는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를 좀 좋아할 거고, 자기를 확실하게 기다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이분께서 좀 확신이 없어진 느낌이 있어요. 너가 과연 아직도 나를 좋아할까? 아직도 나만을 그렇게 순정파처럼 기다리고 있을까? 좋아하고 있을까? 라고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만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딴 사람한테 지금 뭔가 한눈을 팔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지금 제3자랑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느끼실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기가 많고 좀 도하살적인 매력이 있다. 어느 정도 제3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아직도 기다릴 거란, 자기를 좋아할 거란 확신도 없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크게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만 더. 그리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잘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여러분이 원래는 자존심도 굉장히 센 분들이고, 뭐, 나름대로 고집, 쪼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잘해줬지. 나한테만큼은 이 사람이 너무 다정다감도 해줬고, 내가 힘들 때면 많이 위로도 해주고, 도움이 많이 돼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반추해보고,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좀 현모양처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조나 외조를 좀 잘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다시 연애를 하거나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굉장히 내가 좀 마음이 편한 연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한테 많이 맞춰줬고 그만큼 나를 많이 배려해줬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론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인지는 대체 모르겠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살짝 어떤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뭐 여러분의 능력치나 아니면 외모 뭐 아니면 보여지는 것이 좀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는 뭐 나름대로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고 또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SNS나 뭐 프사 이런 데서 좀 놀러 다니는 사진이나 뭐 잘 사는 듯한 사진 이런 걸 보여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 없이도 여전히 좀 밝고 좀 예쁘고 잘생기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고 좀 자격지심이 좀 크다 보니까 어쩌면 다시 자기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쯤 뭐 연락이 오게 될지 그 흐름도 한번 보기 이전에 여러분을 살짝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 또한 여러분의 속을 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뭔가 끝날 당시, 아니면 멀어졌을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람에게 조금 모진 말들을 했거나, 좀 아니면 관심 없는 척, 자존심 부렸거나, 좀 어떤, 오기를 부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너도 이미 다 마음 접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이미 다른 사람, 뭐 제3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랑 있을 때면 굉장히 좀 편안한 매력이 있었어. 너는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고, 너랑 있으면 뭔가 티키타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대화도 굉장히 잘 통했어. 너만큼 뭔가 그렇게 죽이 잘 맞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뭐 어쩌면 뭐 취향이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하면서 달랐던 것 같거든요. 뭔가 겉으로 봤거나 아니면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분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 닮아있다 라고 남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알면 알수록 이 사람과는 어떤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 뭐 생활 패턴 이런 게 좀 많이 달랐던 느낌이라서 이분은 뭐 너의 어떤 그런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성격 이런 게 고쳐졌어? 고쳐졌으면 내가 만나고 라고 생각하는 좀 괘씸한 마음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준다면 내가 만나볼 생각도 있어. 근데 네가 아무런 행동하지 않거나 너가 안 바뀌었더라면 나도 딱히 먼저 나설 생각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좀 어떤 찌질한, 괘씸한, 네, 속 좁은 마인드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흐름도 중요하니까 1주차 2주차 3번 분들 3주차 네, 흐름 자체가 나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드들을 뽑아봤을 때도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카드가 딱히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만날 기회나 뭐 친해질 기회 자체는 어느 정도 계속 뚫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 그리고 3주차, 그리고 5주차에는 이분과 확실하게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 우연하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짜 어떤 소통이 될 수 있고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뭐 문자라도 할 수 있거나 아무튼 연락 수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분과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릴게요. 우선 9, 1, 0
2,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이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 드려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 In the near future.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람과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회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좀 그래서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Meditation brings answers. 좀 여러분에게 명상을 하라, 아니면 좀 내면을 좀 가라앉혀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뽑았던 카드들에서도 느껴지는 게 좀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지 않나, 지금 많이 좀 불안한 상태이지 않을까, 뭔가 상황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적으로든 많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그 용서라는 키워드가 뜨긴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용서를 해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안정한 내면의 아이를 좀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을 완벽하게 뭐 용서를 하거나 뭐 그러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 그러라고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용서를 해야 될까요? 무슨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수녀가 될 생각이 있거나 마더 테레사님처럼 좀 멋진 위인이 될 생각이 있으시면 용서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좀 마음을 가라앉혀라 라고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뭔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나도 이제는 좀 나아가야지, 나도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체념 중이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나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소개팅을 했거나 어떤 모임을 나가서 일부러 더 이 사람을 잊으려는 노력들을 해봤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다 뭔가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고, 오히려 더 이 사람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느낌을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한테 어떤 배신감도 느끼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이랬거나, 아니면 어떻게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분노 중이신, 화내고 계신 부분도 있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이 뭐 제3자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과 끝내면서 뭐 살짝 그 환승을 했다던가 그런 느낌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도 이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친 듯이 끌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포기해야지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 어떤 공적인 사이거나 계속 만나게 되는 사이라서 더더욱 이분을 그냥 어떻게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는 뭐 헤어지고 나서도,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조금 여지를 흘리는 듯한 행동들을 해서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살짝 이 사람에게 실망한 모습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의 인상이라고 하죠. 처음 여러분과 만날 당시에 했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너무 다정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싶을 만큼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끝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회피성으로 끝났고, 뭔가 딱 매듭이 지어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을 여러분한테 전가하신 상대방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책임을 좀 회피하면서 끝났다고 하죠.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게 했거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웠을까? 나는 적어도 우리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가벼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심란해 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 너무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헤어져서 되게 갑작스럽게 헤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끝났거나, 뭐 카톡 이별이었거나, 뭐 전화 이별이었거나, 살짝 완전히 정 떨어질 만한 사건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 생각이 많이 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쁘게 헤어지거나, 막, 서로 막 뺨 때리면서 그렇게 헤어진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흐지부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그런 느낌이라서 좀 화가 나고, 애매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아직 여러분은 다 한 상태로 끝나지 않아서, 좀 여전히 그 헤어진 그날, 그때 당시로 좀 머물러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짝사랑이신 분들은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제3자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왜인지 모르게 이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좀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외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너무 여러분의 좀 이상형에 가까워서 포기할 수 없다. 도저히 어떻게 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절절한 짝사랑은 처음이다. 이렇게 절절한 사랑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어떨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 뭔가 이분도 끝날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좀 슬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미련, 그리고 후회스러운 마음,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제대로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 우리는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만나고 있지 않을까? 뭐 어쩌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고,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최근 들어서 이 사람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좀 뭐 하고 사는지, 무슨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을 좀 염탐하고 있거나 좀 간제비처럼 찔러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최근에 좀 연락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또한 여러분한테 사과를 할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둔 거, 너무 오랫동안 좀 방치해 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끝날 당시에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끝낸 거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표현을 하고 싶다,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다, 뭔가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최근에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뭔가 이 네 번째 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민만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계속 이 사람이 그냥 꽁하게 뭔가 살짝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뭐 나도 좀 잘못한 게 있긴 한데 너도 좀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솔직히 움직이기에는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운명이면 다시 만나지 않을까?
우리가 인연이라면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머가리 꽃밭처럼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크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뭐 인연이면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더 커 보이거든요.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미 좀 엎질러져 버린 물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끝날 당시에 어쩌면 이 사람께서 또 좀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주워 담지 못할 행동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다시 뭔가 연락하고 나서기에는 네가 안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너무 염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만난다고 해도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사랑적인 여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문제도 있었잖아. 너도 나한테 그때 그런 말을 했었고 그런 행동들도 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고쳐졌어? 고쳐졌으면 다시 만나는데 아니잖아. 너도 안 변했잖아. 근데 나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냥 내 쪼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살짝 좀 쓰레기 같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변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의지 자체가 크게 없다고 해야 되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참, 찐따 같은, 살짝 좀 쪼다 같은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물론 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짝사랑이시거나 지금 뭐 연락 중이시다 뭐 썸이거나 애매한 관계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아직 좀 너무 친해지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뭐 깊은 관계로까지 가지 않았거나 아직 우리가 그렇게까지 친한 상태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좀 신중하다고 하죠. 왜 신중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은근히 좀 망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이면서 생각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과연? 한 번 만나면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차라리 결혼까지 갈 게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좀 비겁한 분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네. 분명히 처음에는 이분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기 일상에 있어서 어떤 한 줄기의 빛이다, 오아시스다, 뭔가 팍팍한 삶에 좀 되게 환하게 비추는 햇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찬밥 신세를. 자,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뭐 이 카드로 좀 미루어 봤을 때 해붓을 많이 했거나 뭐 다툼이나 갈등이 좀 잦았던 커플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뭔가 이 사람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속으로만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만 좀 간직하고 있다가 뒤늦게 약간 터트려버리는 살짝 좀 음흉한 분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쩌면 두 분은 좀 상황적인 문제로 서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좀 어떤 상황이 달랐더라면, 내 상황이 더 좋았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뭐 장거리가 아니었더라면, 뭐 나이 차가 아니었더라면, 뭐 공적인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합리화 중이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네요.
실제로 끝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 아휴, 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뭐 김은숙 작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무슨 영화 찍나? 이 사람 영화 배우예요? 너와 함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나.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어떤 열등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네요.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데, 전체적으로 카드들이 되게 재회 비슷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뽑아주신 분들은 약간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뭐 헤어지신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실제로 이런 말을 이분이 똑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너가 원하는 만큼 나는 어떻게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가 원하는 만큼 나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흐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주차 비슷한 카드가 뜨네요. 두 분 뭔가 혹시 좀 속궁합적으로 좀 잘 맞았나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일단 뜨기는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에 근데 제가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이 카드가 뜨면 저희 개인 상담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되게 충동적으로 올 수는 있는데 살짝 그 몸을 좀 그리워한다든가 육체적인 관계를 원해서 오는 연락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모든 걸 내주지 말아라 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꺼지라고 하면서 로우킥을 차버리세요. 그리고 1, 2, 3, 4, 5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주차 그리고 5주차쯤에는 이때도 뭔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막 애절하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장문으로 막 절절한 메시지를 안 올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찔러보듯이 잘 지내? 뭐 해? 왜 나 삭제했어? 아니면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약간 이런 거 있죠. 너 뭐 남자 생겼어? 여자 생겼어? 약간 이런 연락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똑같이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너무 이 사람한테 다 주진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기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덥석 물면 또 도망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보자면 우선 5, 3, 4, 1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찝어드려볼게요. 뽑아드려볼게요. It's up to you 라는 카드인데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좀 무력감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좀 달려있다. 먼저 이분께서 연락이 올 때 여러분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분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세요. 절대 덥석 물지 마세요. No need to worry.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사에 있어서 걱정할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천사의 메시지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